사실은 알고 있었다. 이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다는 걸. 그런데도 나는 계속 손을 멈추지 못했다. 멈추는 순간이 더 불안했기 때문이다. 그날도 밤이 꽤 늦어 있었다. 시계를 보니 12시 18분이었다. 창밖은 이미 조용했고 맞은편 건물의 불도 하나둘 꺼지고 있었다. 그런데 나는 아직 책상 앞에 앉아 있었다. 노트북 화면은 켜져 있었지만 정작 아무것도 제대로 하고 있지는 않았다. 커서를 몇 번 움직였다. 창을 열었다 닫았다. 파일 이름을 바꾸려다가 다시 원래대로 돌렸다. 해야 할 일은 이미 끝났는데 몸은 그 사실을 알고 있는데 나는 이상하게 계속 자리에 남아 있었다. 이제 그만해도 되지 않을까? 그 생각이 잠깐 스쳤다. 하지만 곧 다른 생각이 따라왔다. 조금만 더 해도 되지 않을까? 오늘 더 해두면 내일은 덜 불안하지 않을까? 이 정도로 끝내면 너무 느슨한 사람처럼 보이지 않을까? 누가 그렇게 말한 것은 아니었다. 회사에서도 집에서도 지금 이 시간에 나를 재촉하는 사람은 없었다. 그런데 이상하게 내 안에는 늘 늦은 목소리가 있었다. 더 해야 한다. 아직 충분하지 않다. 지금 멈추면 금방 뒤처진다. 나는 그 말을 너무 오래 들어서 이제는 그게 내 생각인지 습관인지도 구분하기 어려웠다. 그래서 더 거부하지 못했다. 힘들어도 피곤해도 이미 끝난 일을 붙잡고 있어도 나는 그 상태를 노력이라고 부르고 있었다. 그런데 정말 노력일까? 그 질문이 그날은 이상하게 오래 남았다. 이건 일도 아니고 휴식도 아니었다. 아무 성과도 없는데 자리를 떠나지 못하는 상태. 몸은 멈추고 싶고 마음은 지쳐 있는데 그래도 스스로를 놓아주지 못하는 상태. 며칠 전에도 비슷했다. 퇴근하고 집에 들어와 가방을 내려놓고 나서 그대로 식탁 앞에 앉아 있었다. 배도 고팠고 어깨도 무거웠는데 밥을 바로 차려 먹지 못했다. 괜히 물만 한 컵 따라 마시고 냉장고 문을 열었다 닫고 휴대폰을 집었다 내려놓고 그렇게 시간을 흘려보냈다. 쉬고 싶었다. 그런데 쉬면 안 될 것 같았다. 딱히 해야 할 일이 있는 것도 아닌데 그냥 쉬기만 하면 오늘 하루를 헛되게 보낸 사람처럼 느껴질 것 같았다. 그래서 또 의미 없는 검색을 하고 메일함을 다시 열어보고 이미 확인한 일정표를 한 번 더 확인했다. 결국 그날도 늦게 잠들었다. 다음날 아침에는 더 피곤했다. 그런데 이상하게 그 피곤함보다 먼저 드는 감정은 죄책감에 가까웠다. 어제 더 제대로 했어야 했는데, 더 정리했어야 했는데, 더 집중했어야 했는데 생각해보면 나는 늘 비슷했다. 끝난 일 뒤에 남아 있었다. 이미 충분한 순간에도 충분하지 않다고 느꼈다. 아무도 요구하지 않는 기준을 스스로 세워놓고 그 기준에 닿지 못했다고 나를 다그쳤다. 그리고 그걸 성실함이라고 믿었다. 그래서 더 낯설었다. 내가 정말 성실한 사람이 아니라 그냥 스스로를 쉬지 못하게 만드는 사람일 수도 있다는 생각. 그 문장이 떠오르자 숨이 약간 막히는 것 같았다. 너무 당연하게 해오던 행동들이 갑자기 다른 이름으로 보이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나는 열심히 사는 줄 알았다. 사실은 멈추는 법을 잊어버린 채 계속 움직이고 있었던 것일지도 모른다. 나는 책임감이 강한 줄 알았다. 사실은 불안을 잠재우기 위해 계속 무언가를 붙들고 있었던 것일지도 모른다. 그날 밤 나는 한참 동안 화면만 바라보다가 결국 노트북을 닫았다. 바로 눕지도 못하고 책상 앞에 그대로 앉아 있었다. 방 안은 조용했고 냉장고 모터 돌아가는 소리만 멀리서 들렸다. 그 정막 속에서 이상하게 선명한 생각 하나가 남았다. 왜 이렇게까지 하지? 그 질문은 짧았지만 무거웠다.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왜 나는 늘 나를 끝까지 몰고 가는 걸까? 왜 쉬는 시간이 오면 안도감보다 불안이 먼저 오는 걸까? 왜 오늘 하루를 버텨낸 것만으로는 늘 부족하게 느껴질까? 대답은 바로 나오지 않았다. 하지만 그날 처음으로 나는 그 질문을 얼버무리지 않았다. 괜찮아. 원래 다 그런 거야. 하고 덮어버리지 않았다. 그냥 그 자리에 두었다. 그게 조금 무서웠다. 동시에 조금 솔직해지는 기분도 들었다. 어쩌면 나는 바쁜 것이 아니라
멈추지 못하는 사람이었는지도 모른다. 어쩌면 나는 열심히 사는 것이 아니라 쉬는 순간마다 스스로를 의심하는 사람이었는지도 모른다. 그 생각이 든 뒤로는 아무것도 더 하지 못했다. 새벽 공기가 창문 틈으로 조금 들어왔다. 손끝이 차가웠다. 그런데 이상하게 그 감각이 좋았다. 적어도 그 순간만큼은 내가 억지로 뭔가를 더 하지 않아도 된다는 느낌이 아주 잠깐 스쳐갔기 때문이다. 짧았지만 그 짧음이 이상하게 오래 남았다. 다음 날을 떠올리자 벌써 피곤했다. 아직 아무 일도 시작하지 않았는데 마음은 이미 다음 순서를 계산하고 있었다. 아침에 일어나서 씻고 지하철을 타고 자리에 앉고 또 해야 할 일을 하겠지. 그런데 이상한 건 그 흐름보다도 그 흐름을 내가 얼마나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있느냐였다. 나는 늘 바빴다고 생각했지만 가만히 돌아보면 바쁜 시간보다 스스로를 재촉하는 시간이 더 길었는지도 모른다. 실제로 일이 많은 날보다 일이 끝난 뒤에도 안심하지 못하는 날이 훨씬 더 지쳤다. 그 피로는 몸보다 마음에 먼저 쌓였다. 회사에서 칭찬을 받았던 날에도 비슷했다. 수고했다는 말을 들었는데도 나는 안심하지 못했다. 오늘은 운이 좋았을 뿐이라고, 다음에는 더 잘해야 한다고, 그렇게 스스로에게 다시 줄을 세웠다. 그래서 기쁜 날에도 오래 기쁘지 못했다. 주말도 다르지 않았다. 늦잠을 자고 일어나면 개운함보다 허무함이 먼저 왔다. 씻고 커피를 내리고 창문을 열어도 머릿속에서는 자꾸만 오늘을 어떻게 써야 하는지 계산하고 있었다. 그냥 쉬는 하루를 쉬는 하루로 두지 못했다. 그래서 더 헷갈렸다. 나는 정말 부지런한 사람일까? 아니면 쉴 때조차 자신을 믿지 못하는 사람일까? 그 질문은 생각보다 날카로웠다. 왜냐하면 내가 좋아하던 내 모습 일부를 건드렸기 때문이다. 성실함, 책임감, 꾸준함. 나는 그 단어들을 오래 붙들고 살아왔다. 그런데 그 단어들 뒤에 숨어있던 감정이 꼭 건강한 것만은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이 처음으로 들었다. 잘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뒤처질까봐, 책임감 때문이 아니라 불안 때문이었을 수도 있다는 것. 그래서 더 쉽게 인정되지 않았다. 나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앉아 있었다. 방 안의 공기가 조금 무거웠다. 물을 한 모금 마셨다. 컵 바닥이 식탁에 닿는 작은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다. 그런 사소한 감각이 선명해질 때면 이상하게 마음속에서도 뭔가가 조금씩 드러나기 시작했다. 그날 내가 알아차린 것은 거창한 진실이 아니었다. 단지 나는 이미 지쳐 있으면서도 지쳤다는 사실마저 미루고 있었다는 것. 힘들다고 인정하는 대신 조금만 더 하면 괜찮아질 거라고 넘기고 있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아픈 발견이었다. 그래서 더 무서웠다. 내가 힘든 이유가 일이 많아서가 아니라 스스로를 놓아주지 못해서라면 어쩌지. 그건 당장 회사가 바뀌어도 일정이 줄어들어도 쉽게 사라지지 않을 문제처럼 느껴졌다. 바깥의 상황이 아니라 내 안의 습관이라면 더 오래 함께 살아왔을 테니까. 그 생각이 들자 갑자기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냥 조용히 앉아 이미 식어버린 화면과 어두운 창문을 번갈아 바라봤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오늘 하루를 버텨낸 나에게서조차 왜 나는 계속 더 많은 것을 요구하고 있었는지 처음부터 다시 생각해보기 시작했다. 그때 처음으로 알았다. 나는 쉬고 싶은데 쉬어도 된다고 스스로에게 말해준 적이 거의 없었다. 그래서 늘 마지막에 내가 나를 더 지치게 했다. 그날의 질문은 아직 답이 없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답이 없다는 사실 자체가 조금 덜 두려워졌다. 적어도 예전처럼 무작정 더 하는 쪽으로만 도망치지 않고 내가 왜 지치는지 잠깐이라도 바라보게 되었으니까. 그 짧은 멈춤이 이후의 모든 것을 바로 바꾸지는 못하더라도 적어도 나를 더 정확히 보게 만드는 시작처럼 느껴졌다. 나는 그 시작이 대단하지 않아서 오히려 믿을 수 있었다. 거창한 결심은 자주 무너졌지만 조용한 알아차림은 생각보다 오래 남았다. 그래서 그날의 나는 아무 변화도 없는 것처럼 보이면서도 사실은 이전과
조금 다른 자리에 서 있었는지도 모른다. 아주 미세했지만 그 차이는 분명했다. 나는 처음으로 나를 다그치는 목소리보다 내 피로를 조금 더 믿어보려 했다. 그날 밤, 다음 날 아침, 알람이 울리기 전에 눈이 먼저 떠졌다. 푹 잔 느낌은 아니었다. 그냥 잠깐 정신을 잃고 있었던 것 같은 얕고 흐린 잠이었다. 몸은 무거웠고 입안은 말라 있었고 어깨는 이미 굳어 있었다. 천장을 한참 바라보다가 겨우 일어났다. 세수를 하고 물을 끓이고 머그컵에 커피를 부었다. 익숙한 순서였다. 그런데 그날은 그 익숙함이 이상하게 낯설었다. 아무 일도 달라지지 않았는데 내가 늘 같은 방식으로 나를 다루고 있었다는 사실만은 선명하게 보였기 때문이다. 거울 속 얼굴은 피곤해 보였다. 눈밑이 조금 어두웠고 표정도 비어 있었다. 그걸 보면서 가장 먼저 든 생각은 걱정이 아니라 판단이었다. 또 이렇게 됐네. 또 제대로 못 쉬었네. 또 관리를 못했네. 나는 여전히 나를 돌보는 말보다 평가하는 말을 먼저 꺼내고 있었다. 지하철 안에서도 비슷했다. 자리에 앉아 창문에 비친 내 얼굴을 잠깐 봤다. 다들 조용했다. 누군가는 졸고 있었고, 누군가는 메신저를 보고 있었고, 누군가는 그냥 멍하니 서 있었다. 그 틈에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 다들 저렇게 가만히 있는 동안에도 스스로를 몰아붙일까? 답은 알 수 없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질문이 나를 조금 더 안쪽으로 끌고 들어갔다. 나는 정말 일이 많아서 힘든 걸까? 아니면 멈추는 순간마다 올라오는 불안을 견디기 싫어서 계속 움직이는 걸까? 생각이 그쪽으로 기울자 어제보다 더 정확한 문장이 떠올랐다. 나는 열심히 하는 줄 알았는데 사실은 멈추는 게 두려워 계속 움직이고 있었던 거였다. 그 문장이 너무 정확해서 잠깐 숨이 막혔다. 동시에 부정하고 싶었다. 그렇게 단순한 문제일 리 없다고. 내 생활은 나름 정당한 이유들로 채워져 있다고. 책임도 있고 목표도 있고 해야 할 일도 있다고.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그 설명에는 빈칸이 남았다. 왜 끝난 뒤에도 쉬지 못했는지, 왜 아무도 재촉하지 않는데 내가 더 조급해지는지, 왜 쉬는 시간에조차 마음이 더 바빠지는지. 그 빈칸은 결국 같은 쪽을 가리키고 있었다. 나는 일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아니라 멈춘 뒤에 드러나는 공허함을 두려워하는 사람일지도 모른다는 쪽. 점심 무렵이 되자 머리가 조금 멍해졌다. 원래라면 그냥 참고 넘겼을 것이다. 하지만 그날은 복사실 앞 자판기에서 미지근한 물을 하나 뽑아들고 복도 끝 창문 앞에 잠깐 섰다. 밖에는 햇빛이 있었고 도로 위 차들은 일정한 속도로 지나가고 있었다. 나는 그 장면을 보면서도 쉬고 있다는 느낌을 잘 받지 못했다. 이상했다. 몸은 분명 잠깐 멈췄는데 마음은 계속 다음 일을 세고 있었다. 이따가 저 메일 보내야지. 회의 전에 저 자료 다시 봐야지. 오늘 안에 답장도 해야지. 멈춤이 멈춤으로 작동하지 않는 상태. 어쩌면 나는 늘 그 상태를 반복하며 지냈는지도 몰랐다. 그래서 더 피곤했을 것이다. 하는 일보다 하는 일 사이를 견디는 방식 때문에. 나는 그제야 조금 이해했다. 내가 그렇게 쉬고 싶다고 말하면서도 정작 쉬는 시간을 불편해했던 이유를. 나는 편안함을 원했지만 동시에 편안함을 믿지 못했다. 편해지는 순간 나태해질 것 같았고 느슨해질 것 같았고 결국 별 볼 일 없는 사람이 될 것 같았다. 그 생각은 어디서 온 걸까? 곰곰이 떠올려 봤지만 한 번에 답이 나오진 않았다. 누군가의 말 한마디 때문일 수도 있고 예전에 뒤처졌다고 느꼈던 경험 때문일 수도 있고 그냥 오래된 습관일 수도 있었다. 분명한 건 그 생각이 지금의 나를 너무 오래 움직여왔다는 사실이었다. 오후 회의가 끝난 뒤 동료 한 명이 먼저 들어가 보겠다고 인사했다. 나는 괜히 웃으면서 수고했다고 답했다. 이상하게 그 장면이 오래 남았다. 누군가는 일을 마치고 자연스럽게 자리를 떠나는데 나는 왜 늘 끝난 뒤에도 마음이 남아있는 걸까? 왜 나는 일을 끝내는 것보다 나를 놓아주는 것을 더 어려워할까? 책상으로 돌아와 모니터를 켰다.
해야 할 일은 정리돼 있었고 급한 것도 없었다. 그런데도 손이 자꾸 새로운 창을 열었다. 당장 필요하지 않은 자료를 다시 보고 이미 보낸 문장을 다시 읽고 메모를 정리하는 척 다른 생각을 밀어넣었다. 그 순간 문득 알았다. 나는 생산적인 척을 하고 있었다. 정확히는 불안을 조용하게 만들기 위해 생산적인 모양을 유지하고 있었다. 그래서 더 씁쓸했다. 내가 붙잡고 있던 성실함이라는 이름 안에 사실은 겁이 꽤 많이 들어있었기 때문이다. 나는 단단한 줄 알았는데 사실은 불안을 덜 느끼기 위해 계속 움직이는 쪽에 더 가까웠다. 그 문장은 어제보다 더 아프게 다가왔다. 왜냐하면 이제는 부정하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늦은 밤에 나도, 주말에 나도, 일이 끝난 뒤에 나도 다 같은 방식으로 움직이고 있었다. 해야 해서가 아니라 멈췄을 때 올라오는 느낌을 피하고 싶어서 그래서 잠깐 실험처럼 해봤다. 메일창을 닫고 손을 키보드에서 떼고 의자에 등을 붙였다. 그리고 1분만 아무것도 하지 않기로 했다. 처음 10초는 별일 없었다. 그런데 그 뒤부터 마음이 서서히 시끄러워졌다. 이러고 있을 시간 있나? 지금 그냥 빈둥대는 거 아닌가? 조금이라도 더 하는 게 맞지 않나? 그 짧은 1분이 이상하게 길었다. 그리고 그 길이가 오히려 내 상태를 보여주는 것 같았다. 나는 쉬는 법을 모르는 게 아니라 쉬는 순간에 생기는 불편을 거의 견디지 못하고 있었다. 그러니 당연히 자꾸 뭔가를 하게 됐을 것이다. 일이 많아서가 아니라 멈춤이 낯설어서. 그 사실을 알게 되자 마음이 갑자기 편해지지는 않았다. 오히려 조금 더 무거워졌다. 바깥이 아니라 내 안의 패턴이라는 건 오늘 당장 사라질 문제가 아니라는 뜻 같았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한편으로는 아주 작게 다행이라는 생각도 들었다. 적어도 이제 무엇이 나를 지치게 하는지 그 방향만은 조금 보이기 시작했으니까. 퇴근길에 편의점에 들러 삼각김밥과 두유를 하나 샀다. 집에 가서 밥을 제대로 차려 먹을 기운이 없었다. 계산대 앞에서 영수증을 봤는데 유리문 너머로 내 얼굴이 얼핏 비쳤다. 이상하게 덜 낯설었다. 완전히 괜찮아진 건 아니었지만 최소한 지금의 피로를 전부 세상 탓으로 돌리지는 않게 되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더 조용해졌다. 원인을 안다고 바로 나아지는 건 아니지만 적어도 스스로를 조금 덜 속이게 되니까. 그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은 여전히 피곤했지만 전날과는 다른 방식으로 무거웠다. 막연한 무게가 아니라 이름이 조금 생긴 무게였다. 집에 와서 신발을 벗고 가방을 내려놓았을 때도 바로 눕지 못했다. 그런데 예전처럼 무작정 화면부터 켜지는 않았다. 부엌 싱크대에 기대에 서서 잠깐 숨을 골랐다. 형광등 불빛이 유난히 차갑게 느껴졌고 손등에는 바깥 공기가 아직 남아 있었다. 그 짧은 순간에 이상하게 선명한 생각이 하나 지나갔다. 내가 진짜 원했던 건 더 많은 성과가 아니라 조금 덜 긴장한 마음이었을지도 모른다. 그런데 나는 계속 반대 방향으로 걸어가고 있었다. 불안을 줄이려고 더 했는데 더 할수록 불안해지는 쪽으로. 그걸 이제야 보게 된 것이다. 그래서 더 쉽게 넘기고 싶지 않았다. 오늘도 대충 버티고 지나가면 내일은 또 똑같이 시작될 것 같았다. 물론 거창하게 바꿀 힘은 없었다. 다만 적어도 오늘 밤만큼은 해야 할 일이 끝난 뒤에도 마음이 계속 자신을 재촉하는 그 순간을 모르는 척하지는 말자고 생각했다. 그 작은 결심이 이상하게도 하루의 끝을 조금 다른 모양으로 만들고 있었다. 나는 늘 큰 이유를 찾으려고 했지만 어쩌면 시작은 아주 작은 데 있었는지도 모른다. 아무 일도 없는데도 마음이 쉬지 못하는 저녁, 끝난 일을 끝내지 못하는 밤, 괜히 한 번 더 확인하는 손끝. 그런 사소한 반복이 결국 나를 여기까지 데려왔다는 생각. 그 생각은 서늘했지만 이상하게 진짜 같았다. 그래서 오늘은 적어도 그 반복을 그대로 반복하지는 말아야겠다고 조용히 생각했다. 아주 조금 다르게, 천천히. 이제 조금 알겠다. 정말. 며칠이 지나도 갑자기 사람이 달라지진 않았다. 나는 여전히 익숙한 방식으로 하루를 시작했고 여전히 비슷한 자리에서 비슷한 일을 했다.
다만 한 가지가 달라졌다. 전처럼 무작정 밀어붙이기 전에 아주 짧게라도 내가 지금 왜 이러고 있는지 보게 되는 순간이 생겼다. 그 변화는 크지 않았다. 오히려 너무 작아서 놓치기 쉬웠다. 하지만 나는 그 작음이 중요하다는 걸 조금씩 느끼고 있었다. 예전에는 나를 몰아붙이는 목소리가 곧바로 행동이 되었지만 이제는 그 사이에 아주 얇은 틈이 생겼다. 그 틈에서 나는 가끔 멈춰서서 이게 진짜 필요한지 아닌지를 묻게 되었다. 어느 날 저녁 팀 메신저에 늦은 시간까지 답장이 이어졌다. 급한 건 아니었지만 모두가 뭔가를 계속 정리하는 분위기였다. 나도 모르게 손이 빨라졌다. 당장 오늘 처리하지 않아도 되는 일인데도 괜히 지금 끝내야 할 것 같았다. 예전 같았으면 그대로 갔을 것이다. 그런데 그날은 손을 멈추고 화면을 조금 떨어져서 봤다. 지금 이건 정말 필요한 걸까? 그 질문을 마음속으로 조용히 읽자 생각보다 많은 것이 달라졌다. 지금 당장 끝내지 않아도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는다는 것. 그리고 사실 내가 두려워하는 건 일이 밀리는 상황이 아니라 미루는 나 자신을 견디는 일이라는 것. 그걸 인정하는 순간 마음이 이상하게 뜨거워졌다. 나는 늘 성실한 사람으로 남고 싶었다. 그건 나에게 꽤 중요한 이미지였다. 책임감 있는 사람, 믿을 만한 사람, 맡은 일을 끝까지 하는 사람.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나는 그 이미지를 지키기 위해 내 몸과 마음을 지나치게 소모하고 있었다.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나보다 내가 나를 바라보는 기준이 더 무서웠다. 그래서 타인의 시선보다 내 안의 시선이 더 날카로웠다.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아도 이미 나는 나를 먼저 평가하고 있었다. 조금 쉬면 느슨하다. 조금 미루면 게으르다. 조금 못하면 부족하다. 그런 문장들이 자동처럼 떠올랐다. 오래 함께 살아온 말들답게 그것들은 거의 사실처럼 느껴졌다. 그런데 정말 사실일까? 그 질문을 몇 번이고 되짚다 보니 이상한 기억 하나가 떠올랐다. 오래전에 몸이 많이 지쳐있던 시기가 있었다. 그때도 나는 스스로에게 같은 말을 했다. 조금만 더 버티자. 지금 쉬면 다 무너진다. 결국 나는 무너지지 않기 위해 버텼지만 정작 그 버팀 때문에 더 크게 흔들렸었다. 그 기억이 떠오르자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조금 무너졌다. 나는 나를 지키는 줄 알았는데 사실은 나를 계속 긴장 상태에 묶어두고 있었던 거였다. 나는 더 단단해지는 줄 알았는데 사실은 쉬지 못하는 습관을 더 단단하게 만들고 있었던 거였다. 그 문장들이 너무 정확해서 가만히 앉아있기 어려웠다.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갔다. 유리창에 비친 내 얼굴은 평소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 그런데 안쪽에서는 분명 다른 일이 일어나고 있었다. 그동안 내가 좋은 방향이라고 믿었던 방식이 전부 좋은 것만은 아니었다는 걸 인정하는 일. 그건 생각보다 힘이 많이 들었다. 그래서 더 화가 났다. 누구에게라기보다 너무 오래 이 방식으로 살아온 시간에 이미 힘든 삶에 내가 나까지 보태서 더 고단하게 만들고 있었다는 생각이 들자 이상하게 목이 메었다. 바깥은 원래 쉽지 않은데 왜 나는 안쪽에서도 쉬는 자리를 만들지 않았을까? 그날 퇴근 후 집에 와서도 마음이 가라앉지 않았다. 문을 열고 들어와 불을 켰는데 방 안이 너무 환해서 바로 다시 한쪽 스탠드만 켰다. 전등 불빛 아래에 앉아 가만히 손바닥을 봤다. 아무 일도 하지 않았는데도 손끝이 약간 굳어 있었다. 늘 긴장하고 있는 몸 같았다. 그 순간 문득 너무 단순한 사실이 떠올랐다. 나는 쉬고 싶었다. 아주 오랫동안. 그런데 쉬고 싶다는 말조차 제대로 하지 못했다. 쉬고 싶다고 말하면 약해지는 것 같았고 피곤하다고 인정하면 뒤처지는 것 같았다. 그래서 늘 다른 말로 바꿔 말했다. 조금만 더 하고 이것만 끝내고 오늘까지만 하고. 하지만 그 오늘은 자꾸 이어졌다. 나는 충분히 버티는 줄 알았는데 사실은 충분히 힘들다고 말하지 못하고 있었던 거였다. 그 문장을 떠올리는 순간 그동안 애써 눌러두었던 피로가 한꺼번에 올라오는 느낌이 들었다. 심장이 빨리 뛰지는 않았지만 마음 어딘가가
갑자기 허물어지는 것 같았다. 더는 괜찮은 척을 할 힘이 없는 상태. 동시에 처음으로 진짜 내 편에 서야 할 것 같은 상태. 그래서 그날 밤 아주 작은 것을 해봤다. 노트북 전원을 아예 꺼두고 휴대폰을 책장 위에 올려놓고 주방에서 따뜻한 물을 한 컵 따라왔다. 그리고 식탁에 앉아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처음 몇 분은 계속 손이 허전했다. 뭔가를 확인해야 할 것 같고 뭔가를 놓치고 있을 것 같고 지금 이 시간이 낭비되는 것 같았다. 그런데 조금 지나자 다른 감각이 올라왔다. 피곤하구나. 진짜 많이 피곤했구나. 그건 우는 장면도 아니고 큰 깨달음도 아니었다. 그냥 아주 평범한 인정이었다. 그런데 그 평범한 인정이 이상하게 나를 조용하게 만들었다. 억지로 괜찮다고 하지 않아도 되고 대단한 사람처럼 버티지 않아도 되고 그냥 지친 사람으로 앉아 있어도 된다는 느낌이 아주 얇게 생겨났다. 그래서 더 아팠다. 왜 이런 간단한 허락을 나는 그렇게 오래 미뤄왔을까? 왜 늘 끝까지 버틴 뒤에야 자신을 돌아봤을까? 왜 매번 넘어질 듯 해줘야만 멈춤을 생각했을까? 그 질문들은 날카로웠지만 동시에 처음으로 맞는 방향을 가리키는 것처럼 느껴졌다. 그날 이후로 나는 알게 되었다. 내 피로의 일부는 세상에서 왔지만 또 다른 일부는 내가 스스로에게 준 것이었다. 삶은 원래 고단했다. 그런데 나는 그 고단함 위에 기준을 더 얹고 불안을 더 얹고 쉬지 못하는 습관을 더 얹고 있었다. 그래서 늘 실제보다 더 무거운 하루를 살고 있었는지도 모른다. 이 사실을 안다고 해서 갑자기 편해지지는 않았다. 오히려 며칠 동안은 더 예민했다. 이전에는 그냥 지나가던 순간들에서도 내가 나를 얼마나 자주 재촉하는지 보였기 때문이다. 하지만 아프더라도 보이는 쪽이 낫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야 적어도 같은 방식으로 나를 소모시키는 일을 조금씩 멈출 수 있을 테니까. 다음 날 점심시간, 동료들이 먼저 식당으로 내려간 뒤 나는 자리에서 조금 늦게 일어났다. 배가 고프지 않은 건 아니었지만 식욕보다 머릿속 소음이 더 컸다. 엘리베이터 앞에서 잠깐 멈춰 서 있는데 이상하게 예전의 내가 떠올랐다. 늘 괜찮은 얼굴로, 늘 바쁜 사람처럼, 늘 조금 더 할 수 있는 사람처럼 보이고 싶어 하던 모습. 그 모습이 틀렸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다만 이제는 안다. 그 얼굴 뒤에는 자주 지친 사람이 있었고 아무도 묻지 않아도 스스로를 다그치는 사람이 있었다는 걸 그래서 더 솔직해지고 싶어졌다. 완벽하게 바꾸겠다는 뜻은 아니었다. 다만 적어도 내가 어떤 방식으로 나를 몰고 가는지, 그리고 그 방식이 언제 나를 무너뜨리는지 그 정도는 더 똑바로 보고 싶었다. 그 마음이 생기자 이상하게 숨이 조금 편해졌다. 아직 멀었지만 적어도 방향은 전보다 덜 흐렸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창문에 비친 어두운 얼굴을 봤다. 크게 달라진 건 없었다. 그런데 한 가지는 분명했다. 나는 더는 이 피로를 전부 성실함의 증거로만 부르지 않을 것이다. 어떤 피로는 살아서 생기지만 어떤 피로는 내가 나를 너무 몰아붙여서 생긴다. 그 차이를 아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생각이 조용히 남았다. 그리고 그 차이를 안 순간부터 적어도 예전처럼 무심하게 나를 소모시키지는 못할 것 같았다. 아프더라도 보이는 쪽이 끝내는 덜 잃는 길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그날 밤 나는 처음으로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해도 된다. 완전히 믿기지는 않았지만 그 문장을 입 밖으로 내본 것만으로도 어딘가 조금 풀리는 느낌이 있었다. 아주 작지만 분명한 변화였다. 그날은 정말 조용하게. 하지만 그 순간, 그 뒤로 모든 것이 갑자기 쉬워지지는 않았다. 여전히 비슷한 하루가 반복됐고 여전히 나는 가끔 아무도 없는 자리에서 스스로를 재촉했다. 다만 예전과 다른 점이 하나 있었다. 이제는 그 순간을 조금 더 빨리 알아차릴 수 있었다. 아침에 출근 준비를 하다가도, 저녁에 설거지를 하다가도, 주말 오후에 괜히 메일함을 다시 열다가도 문득 알게 됐다. 아, 지금 또 그러고 있구나. 아직 끝나지 않은 일보다 스스로를 놓아주지 못하는 마음 때문에 더 분주해지고 있구나.
그 알아차림은 문제를 즉시 해결해 주진 않았지만 나를 완전히 끌고 가던 흐름을 잠깐씩 끊어주었다. 어느 금요일 저녁에는 정말 오랜만에 일찍 집에 왔다. 냉동실에 있던 만두를 찌고 국그릇에 물을 받아 미역국을 데우고 식탁에 혼자 앉아 천천히 저녁을 먹었다. 예전 같았으면 먹는 동안에도 영상을 틀어놓거나 뭔가를 검색했을 것이다. 그런데 그날은 그냥 조용히 씹는 소리만 들었다. 처음에는 허전했다. 너무 조용해서 뭔가 놓치고 있는 것 같아서. 그런데 그 조용함 속에 한참 앉아있다 보니 이상한 감각이 들었다. 이 시간이 생각보다 나쁘지 않다는 것. 아무 생산도 없고 아무 성과도 없고 누구에게 보여줄 장면도 아닌데 그냥 살아있는 사람처럼 느껴진다는 것. 그래서 더 천천히 먹었다. 마지막 만두 하나를 집어 먹으면서도 빨리 치우지 않았다. 싱크대에 그릇을 가져다 놓고 물을 틀었다. 따뜻한 물이 손등에 닿자 이상하게 하루 종일 올라와 있던 힘이 조금 내려가는 느낌이 들었다. 아주 작은 순간이었지만 나는 그 순간을 기억하고 싶어졌다. 어쩌면 내가 오래 원했던 건 거창한 휴식이 아니라 이런 식의 평범한 멈춤이었을지도 모른다. 아무것도 증명하지 않아도 되는 저녁, 더 나아질 계획을 세우지 않아도 되는 시간, 오늘을 오늘로 끝내도 되는 감각. 물론 다음 날이 되자 다시 흔들렸다. 토요일 오전 늦게 일어나 커튼을 열었을 때 가장 먼저 든 생각은 밀린 것들에 대한 계산이었다. 청소를 해야 하나, 장을 봐야 하나, 운동을 해야 하나, 못 읽은 자료를 조금이라도 볼까. 쉬는 날인데도 마음은 곧장 할 일 목록을 만들고 있었다. 그 순간 나는 예전처럼 그대로 따라가지 않고 잠깐 멈췄다. 그리고 아주 짧게 물었다. 지금 정말 필요한 게 뭘까? 할 일일까? 아니면 쉬어도 된다는 허락일까? 답은 대단하지 않았다. 그냥 커튼을 조금 더 열고 창문을 열어 환기를 시키는 것. 그리고 급한 게 아니라면 커피부터 천천히 마시는 것. 그 정도였다. 나는 그 작은 선택이 이상하게 반가웠다. 인생이 바뀌는 결정도 아니고 극적인 치유도 아니었다. 그런데도 분명 달랐다. 전에는 늘 불안이 먼저 명령을 내렸다면 그날은 아주 잠깐이나마 내 몸과 기분을 먼저 살피는 시간이 생겼으니까 그래서 더 알게 됐다. 나를 쉬지 못하게 하는 마음은 단번에 사라지지 않겠지만 그 마음이 올라오는 순간마다 무조건 따라갈 필요는 없다는 것. 그 사이에 다른 선택이 아주 조금은 가능하다는 것. 그 사실만으로도 내가 하루를 대하는 느낌은 전보다 조금 부드러워졌다. 나는 늘 극적인 변화만 의미 있다고 생각했다. 완전히 달라져야 하고 다시는 흔들리지 않아야 하고 한번 깨달으면 계속 잘해야 한다고 믿었다. 그런데 지금은 안다. 나 같은 사람에게 필요한 변화는 아마 그런 모양이 아닐지도 모른다. 거창한 결심보다 늦은 밤 노트북을 한 번 덜 여는 것, 끝난 일을 한 번 덜 확인하는 것, 피곤한 날 스스로에게 한 번 덜 매정해지는 것. 그런 변화는 느리고 눈에 잘 띄지 않는다. 그래서 때로는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은 것처럼 느껴지기도 한다. 하지만 정말로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았다면 나는 예전처럼 이 모든 불편을 그냥 성실함이라고만 부르고 있었을 것이다. 지금은 적어도 안다. 어떤 성실함은 나를 지키고 어떤 성실함은 나를 닳게 만든다는 것을. 그래서 요즘은 가끔 이렇게 생각한다. 오늘 조금 덜해도 괜찮을지 모른다고. 지금 바로 정답을 찾지 않아도 괜찮을지 모른다고. 불안이 올라와도 그걸 없애기 위해 곧장 움직이지 않아도 괜찮을지 모른다고. 아직은 이 문장들이 완전히 내 것이 되지는 않았지만 예전처럼 낯설지만도 않다. 어느 밤에는 정말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소파 끝에 앉아 있었다. TV도 켜지 않았고 휴대폰도 멀리 두었다. 창밖에서 지나가는 오토바이 소리, 윗집 문 닫히는 소리, 어딘가에서 짖는 개소리가 순서 없이 들렸다. 나는 그 소리들을 들으면서도 이상하게 덜 초조했다. 멈춰있는 시간이 전보다 덜 위협적으로 느껴졌기 때문이다. 그 순간 문득 알았다.
나는 여전히 쉽게 불안해지고 여전히 자주 나를 몰아붙이겠지만 이제는 그 마음을 전부 믿지는 않게 되었다는 걸. 그건 아주 큰 차이였다. 예전에는 내 안에서 올라오는 재촉이 곧 진실처럼 느껴졌다면 이제는 그것도 하나의 습관일 수 있다고, 오래된 반응일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게 되었으니까. 그래서 더 부드러워지고 싶어졌다. 세상이 쉽게 변하지 않는다면 적어도 내가 나를 다루는 방식만은 조금 다르게 가져가고 싶었다. 삶이 원래 고단하다는 걸 안다면 안쪽에서만큼은 조금 덜 날카롭게 살아도 되지 않을까. 밖에서 이미 충분히 버티고 있다면 집에 돌아와서는 조금 덜 증명해도 되지 않을까. 그 질문들에 아직 완벽한 대답은 없다. 그래도 한 가지는 분명하다. 나는 더 많이 하는 사람보다 조금 덜 몰아붙이는 사람이 되고 싶어졌다. 예전에는 그런 마음이 나약하게 느껴졌지만 지금은 오히려 그게 오래가는 힘에 더 가깝다는 생각이 든다. 그래서 오늘도 어느 순간에는 또 흔들릴 것이다. 또 괜히 확인할 것이고 또 끝난 일을 붙잡을 수도 있다. 하지만 그 중간 어딘가에서 나는 한 번쯤 나를 알아볼 것이다. 지금 또 그러고 있네. 괜찮아. 여기서 조금 멈춰도 돼. 그리고 그 짧은 말이 하루 전체를 구하지는 못해도 적어도 나를 조금 덜 지치게 할 것이다. 아마 지금의 나는 대단히 달라진 사람이 아니라 겨우 방향을 바꾸기 시작한 사람일 뿐이다. 그렇지만 그 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해 보려 한다. 완벽하게 편안해지지 못해도 완전히 멈추는 법을 아직 몰라도 적어도 예전처럼 끝까지 나를 몰고 가는 것만이 답은 아니라는 걸 알게 되었으니까. 그래서 오늘은 조금 덜해도 괜찮다. 끝난 뒤에도 계속 자신을 시험하지 않아도 괜찮다. 삶이 이미 고단한 날에는 나만큼은 나를 조금 덜 고단하게 해도 괜찮다. 그 문장을 크게 믿지 못하는 날이 있더라도 이제는 그 문장을 아예 모른 척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리고 이상하게도 그 문장을 몇 번 속으로 반복하다 보면 몸에 힘이 아주 조금 빠진다. 해야 할 일을 모두 버리겠다는 뜻도 아니고 갑자기 느슨하게 살겠다는 뜻도 아니다. 그냥 필요한 순간에만 힘을 쓰고 끝난 뒤에는 끝났다고 말해주는 연습. 나에게는 그게 지금 가장 어려우면서도 가장 필요한 일처럼 느껴진다. 예전에는 나를 몰아붙여야 앞으로 갈 수 있다고 믿었다. 그런데 돌이켜보면 나는 그 방식으로 꽤 멀리 오긴 했어도 그만큼 많이 달아 있었다. 그래서 이제는 다른 방식도 가능할지 조심스럽게 시험해 보려 한다. 덜 몰아붙인다고 해서 정말 내가 무너지는지 아니면 오히려 조금 더 오래 갈 수 있는지 그 답은 아직 모르지만 적어도 예전처럼 두려움만으로 하루를 끌고 가고 싶지는 않다. 어쩌면 변화는 대단한 결심이 아니라 하루 끝에 자신을 한 번 덜 미워하는 일에서 시작되는지도 모른다. 나는 아직 그 연습이 서툴지만 적어도 그쪽으로 가고 있다는 느낌이 있다. 그래서 오늘의 느린 마음을 예전만큼 나쁘게만 보지는 않으려 한다. 아직 흔들리고 아직 의심하지만 그래도 전보다 조금은 안쪽이 덜 시끄럽다. 그 정도의 변화도 지금의 나에게는 충분히 귀하다. 그래서 나는 서두르지 않으려고 한다. 많이 바꾸는 것보다 같은 실수를 알아보는 횟수가 조금씩 늘어나는 쪽을 믿어보려 한다. 그게 지금의 나에게는 가장 현실적인 회복처럼 느껴진다. 느리지만 억지로 밀지 않는 방향으로. 그리고 언젠가는 쉬는 시간이 더 이상 불안의 모양이 아니라 그냥 살아있는 시간처럼 느껴지길 바란다. 지금은 가끔뿐이지만 그 가끔이 조금씩 늘어난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나아가고 있는 거라고 생각한다. 적어도 오늘은 그렇다.